안녕하세요. 이다국어 다레쌤입니다. 2024 고2 용모 현대시 꽃 피는 시절과 저수지 두 작품 묶여서 출제됐거든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피는 시절이라고 하는 작품부터 볼 텐데 꽃 피는 시절이 언제야? 이제 미래에 꽃이 필 거야. 아직 꽃이 안 폈어. 꽃 필 때가 이제 개화의 때죠. 그래서 개화의 때는 내가 인식하기에는 이별하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꽃 피는 때에 대해서 나의 인식이 나오는 건데, 꽃 피는 때는 반드시 오고 기대하고 긍정적인 일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하는 그 진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당신이 꽃이죠. 그리고 나는 꽃나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에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건 꽃나무가 꽃을 약간 출산하는, 저는 진짜로 그 약간 사람이 사람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개화가, 이 시에서의 개화라고 하는 건 출산의 이미지랑 되게 흡사한 모습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딱 잡으시면 시에서 진짜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꽃 피기 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꽃 피기 전이죠, 지금. 꽃 피기 전의 당신의 모습과, 그리고 꽃 피는 개화 순간에 나의 모습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포인트 잡아가지고 진술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4분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꽃 피기 전에 꽃의 모습과 개화 순간의 나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윗부분부터 가볼게요.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꽃피기 전이잖아요. 꽃피기 전에 너는 아직 뭔가 감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위를 감각할 수 없어서 귀먹고 눈이 먼 상태고 추운 땅속을 헤매고 있고 내 안에 있고, 근데 나를 알지는 못하면서 나를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나갈래 해서 이 쪼막만한 손으로 막 나가려고 이 뜯으면서 발을 구르는 이미지 자체가 정말로 약간 사람 엄마한테서 사람 아기가 나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로 떠올랐거든요, 저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다가 네가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잔잔한 웃음이 되려고 하겠지라고 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었고요. 나를 보게 되면은 지금 꽃 피기 전에 나는 당신을 알아서, 여기랑 약간 연결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당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서로 알고 모르고가 대비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대비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정도가 약간 출제될 만한 것 같고, 나머지는 꽃피기 전에 나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형상화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개화 순간에, 꽃피는 순간에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겠지? 내가 너무 희생을 할 수밖에 없겠지? 나는 너무 부서지고 훼손되겠지? 그리고 너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울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하고 토하고 싶기도 하고 물사발 들이키고 싶기도 하겠지? 라고 하는데, 울고 토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약간 출산의 고통 생각하면 왜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으악 하면서 이제 낳으실 때 막 울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막 너무 생살 찢어가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일은 기쁜 일이기도 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심정들이 복합적으로 이 나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개화하는 순간에, 이 꽃나무가 출산하는 그 순간에 길길이 날뛰면서 나는 너를 뱉어내는 일일 거야. 그리고 그거는 굳은 살가죽에 불을 땡기는 일이겠지? 라고 할 때, 굳은 살가죽이라고 하는 건 나의 살가죽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살가죽이고, 이 나의 살가죽은 나뭇가지 혹은 나무 기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어나는 일, 개화가 일어나는 이 일을 불 댕기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꽃 피기 전에 너는 이런 상태야. 근데 꽃 필 때 나는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겠지? 요게 끝이에요. 나 설명 다 했어. 설명 다 했고 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여기 멀리 있어도는 물리적인, 그러니까 공간적 거리감으로 보시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한 게 거리감이잖아. 근데 공간적 거리감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당신이 지금 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졸라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공간적 거리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적인 거리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시간적 거리감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개화가 멀었다. 아직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나는 화자 표면에 드러나 있죠. 당신은 청자 표면에 드러나 있죠. 압니다 라고 해서 경어체 쓰고 있고 말건방 쓰이고 있다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너무 요거 다 내신 출제하기에 너무 좋은 포인트들이죠. 학교쌤이 아마 빠지지 않고 출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화 전 귀 먹고 눈 먼 게 개화 전의 상태죠. 추운 당시도 추운 땅속을 헤매는 것도 개화 전의 상태죠. 그래서 개화 전에는 귀도 먹고 눈도 먹고 추운 땅속에 있다가 개화를 하고 나면은 너는 누군가의 웃음이 되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개화 후에 당신의 모습을 하셨지요. 과거형 진술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뒤에 보게 되면은 당신은 옵니다. 당신은 옵니다는 사실은 미래잖아요. 당신이 온다라고 하는 게 미래에 일어날 개화인데 그거를 현재형 진술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는 되게 확신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옵니다. 당신은 오는데 안 불러도 와. 생각도 안 해도 와. 꿈꾸지 않아도 와. 라고 뭐 하지 않아도가 지금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이거는 너는 뭘 해도 올 거야 라고 하는 당신이 오는 것의 필연 꼭 일어나야 하는 일 혹은 당위성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 이런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강조하는 어떤 표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든대요. 그럼 당신이 온다고 하는 거는 생명인 거잖아. 봄의 어떤 생동감인 건데 개화인 거니까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거 봄의 생동감인데 먼 발치의 마른 흙더미는 굉장히 생명력이 조금 미약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조차도 고개를 빨딱 들어가지고 생명이 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부각하는 상승 이미지 나타나는 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면서 당신은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을 하지만 내게서 떠나갈 때면 그래서 여기가 약간 제가 이 시에서 약간 어렵겠다 싶은 건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나의 몸부림이잖아요. 나의 몸부림이 미래에 개화의 순간에 내가 겪을 몸부림인 거고요. 이 몸부림은 당신의 몸부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토하고 싶고 물사발을 하는 거 누구야? 나가 하는 거야. 시기는 언제야? 개화 때. 지금 말고 미래에 내가 울고 싶어 하겠지? 웃고 싶어 하겠지? 토하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개화 순간을 지금 내가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가 개화의 순간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 거잖아요.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예측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약간 출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몸부림 치느냐 아니면은 당신이 몸부림 치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게 선지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순간에 나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출산하는 때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 목이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눈, 귀, 몸뚱아리가 다 찢어지고 해서 지금 열거의 방식으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희생해야 되는지를 부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역시 자연물에다가 신체 부위 부여했기 때문에 의인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물사발 들이켜고 싶어 하겠지 그때. 그래서 웃고 싶어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어떤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에 대한 어떤 기대, 환희 이런 것이 될 텐데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희생이 고통스러우니까 울고 싶기도 하고 토하고 싶기도 하고 막 목이 말라가지고 물사발을 막 켜고 싶기도 하는 그런 순간일 거야.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너를 뱉어내겠지? 그리고 너의 모습은 굉장히 희고 고운 모습일 거야 라고 이제 그 개화의 순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길길이 잎잎이 이런 게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나의 고통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길길이라는 부사어와 잎잎이라는 부사어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출제가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약간 이건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안 적은 건데 내신을 출제하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더러 비교법 이런 말 쓰시기도 해요. 그러면은 절편보다 더 희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희고 아름다운지를 부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거는 뭐 아까 여기 필기해드린 거고 여기도 당연히 열거되는 거 아시죠? 열거되고 있고 희다 색채어 쓰고 있으니까 시각적 심상 나오고 있고요. 쉼표 사용도 좀 눈에 보이죠?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 낼 테지만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지금 이 모습들 내가 지금 찢어지고 갈라지고 터지고 하는 이 모습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모습인 거잖아요.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내려 해서 너를 뱉어내는 그 순간이 당신을 보내는 순간인 거잖아. 보낼 일이 생각만 해도 아득하다.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해서 지금 아까 살가죽 해드렸죠. 나무 기둥 나뭇가지 같은 데다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나를 태우는 약간 불을 땡겨가지고 뜨거 하는 그런 고통을 생각만 해도 막막하다. 그 불탄 살가죽을 뚫고 다시 태어날 그 모습 이게 그냥 개화의 모습이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고에는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개화의 모습도 괜찮고 개화한 다음에 불탄 살가죽이 꽃이 핀 살가죽이잖아요. 그걸 뚫고 다시 또 태어나는 거는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 포인트에서 좀 출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내신 출제하기 위험한가 싶기도 합니다. 혹시 몰라서 일단 설명은 해놓을게요. 그래서 그 미래를 예측했을 때 나의 심정이 아득하고 막막하고 꿈같다라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드리는 일이 개화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만 해도 그건 우리의 이별이기 때문에 이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진짜 모르겠다기보다는 그 미래를 예상하면서 화자가 너랑 이별할 걸 생각하니까 벌써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 이걸 이제 모르겠다라는 이제 서술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해서 가슴 이렇게 이제 신체 부여하는 거 다 의인이고요. 쥐어뜯고 발구르는 당신 이러고 명사 종결되면서 여운 주고 있고요. 이 쥐어뜯고 발구르는 거는 개화를 위해서 꽃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당신의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다 하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와볼게요. 45번 문제고요. 보기를 보게 되면 이 시는 어떤 시야? 자연의 섭리에 따른 개화의 과정에서 인고와 희생이라는 가치를 드러낸대요. 그래서 그걸 포인트 삼아서 우리가 시를 잘 읽었고요. 1번 선지 보게 되면 추운 땅 속을 헤매다 부르지 않아도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꽃이 피는 모습이거든요. 희생은 누가 하냐면은 희생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희생을 하는 건데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오는 건 다 당신이요. 당신의 모습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희생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아니고요. 나뭇가지에 불을 땡긴다라고 하는 건 꽃을 피우는 순간의 고통, 적절합니다. 그래서 2번은 적절한 선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44번 바로 내려가게 되면은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밑줄 쳐진 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 너는 웃음이 되려고 하겠지? 긍정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 먹고 눈 먼 당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도 요래버리면 안 되는 거야. 당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 귀 먹고 눈 먼 당신은 당신의 처지가 부정적인 거야.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처지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당신은 긍정적인 존재가 맞아요. 예,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인지하지 못한 당신의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신의 안타까움 아닙니다. 2번 적절하지 않고 디귿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감정들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을
그래서 아득합니다 라고 하니까 막연하다라는 단어로 진술할 수 있겠죠. 5번. 그래서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이거 왜 하는 거야? 벗어나려고 애쓰는 당신의 모습이잖아요.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는 모습이 이렇게 쥐어뜯으면서 발구르는 모습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시는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인데 저수지는 진짜 너무 별 내용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뭔가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현재, 미래, 당신, 나 이렇게 해서 4분면으로 설명하면 되겠다. 뭔가 각이 딱 나왔는데 여기는 뭐 헷갈릴 게 뭐가 있나요? 저수지가 되게 포용하는 존재야. 그거 알면 되고 표현상 특징도 뭐 엄청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 없거든요. 볼게요. 일단 보기를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존재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내는 저수지의 모습. 그래서 포용이랑 같이 드러내고 있어서 저수지는 어떤 존재야? 포용하는 존재야. 끝! 이 시는 그냥 그게 끝이야. 볼게요. 자, 자기가 저수지잖아요. 그래서 저수지의 모습을 좀 관찰하고 저수지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과 예찬의 태도를 화자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수지 안에 발 담그는 것들 근데 발을 담근다 이런 표현은 사람한테 부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의인법 나타나 있습니다.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라고 할 때 물에 젖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호하고 포용하고 수용한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 라고 하는 건 그들을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게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발 담근 것들을 물에 젖지 않게 한다고 하는 건 표현이 모순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역설적 표현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돌멩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보기에 나오는 고통을 주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그 돌멩이가 있고 저수지가 있으면 이 돌멩이가 저수지한테 고통 줘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나 아프게 하면 우리가 똑같이 받아주고 싶잖아. 그래서 고통 주지만은 저수지는 돌멩이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고통을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포용하는 거예요. 돌멩이까지 포용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모난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을 고통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고통을 고통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 저수지가 가진 포용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하지 않는다. 특히 부정진술을 반복해서 긍정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것들도 좀 그러니까 선지에 구성하면 꽤 괜찮은 구성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좀 출제 예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난 돌멩이, 검은 돌멩이 했을 때 좀 시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고 특히 검은색은 색채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색채어,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돌멩이의 어떤 부정적인 면모, 돌멩이가 상처를 주는 면모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 늘어선 나무며 새들까지 겹쳐서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 입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1년에서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에 돌멩이도 들어가고요. 산도 들어가고요. 구름도 들어가고요. 물가에 들어선 나무도 들어가고요. 나는 새까지 지금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하늘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화면 밑으로 내려가면 네모가 날아가가지고 밑에 하늘까지 해서 다 자기 발 안에 담그는 것들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그것들 중에서 하늘은 아주 큰 존재, 산과 구름도 큰 존재, 나무와 새는 나무랑 새가 작은 존재들인데 그것들 안에서도 늘어선 나무라고 하니까 얘는 약간 수도 많은? 그러니까 많은 나무들, 늘어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나무를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무들과 자잘한 새들, 그리고 돌멩이가 가장 작으면서 뭔가 상처 주는 존재들까지 저수지가 다 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은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의 줄고 여기가 살짝 어렵죠. 그래서
이 저수지 수면 위에 줄글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수지에 비치는 것들을 다 읽기는 하는 건지, 그래서 저수지가 포용하고 있는 저 존재들을 바람은 다 알아주기는 하는 건지 정도의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바람은 긍정적 존재도 아니고요, 부정적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애들이 애매하게 함정선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긍정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저수지에 들어온 애도 아니고 저수지에서 나간 애도 아니고 공격하는 애도 아니고 뭔가 그냥 저수지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용하는 걸 봐줄 수 있는 존재인데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시에 분명히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애매한 진술을 딱, 그냥 애매한 애들은 애매한 데서 그냥 끝내면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공부를 막 되게 또 하다 보면은, 그래서 바람이 긍정적이는지 부정적이는지 저수지의 포용력을 알아주는 존재인지 모르는 존재인지 확실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모든 시어가 다 확실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저수지의 포용력을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도 시에서 분명히 안 나와요. 그럼 분명히 안 나오는구나까지만 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쌤들은 이제 이런 것들 살짝 함정선지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 저수지의 포용력을 뭐 몰라주는 존재라던가 저수지의 포용력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존재라던가 뭐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함정선지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조심하세요. 됐죠? 그래서 하늘이 들어와도 하늘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짚어드렸죠? 넘치지 않는다. 바닥이 깊고도, 이 바닥은 누구 바닥이겠어요? 저수지 바닥일 것이고, 저수지의 바닥이 깊고 높다 라고 하는 것은 깊고 높다. 깊이네요, 둘 다. 폭이 아니고 이렇게 깊이네요. 그래서 깊고 높다라고 하는 데에서 저수지의 포용력이 아주 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행간걸침이랑 그 다음 여기 열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안 써놨네요. 지금 또 수업하다가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시 5번 보게 되면 이제 나에 관련된 게 3번, 4번이랑 여기 5번 뒷부분이었는데 보실게요. 그래서 돌멩이가 지금 고통을 주는 존재였잖아요. 상처를 주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포용하고 있는 저수지의 모습 괜찮고요. 그 다음에 4번 하늘까지 받아들이는 것 저수지에 포용하는 모습 너무 괜찮죠. 5번 자기 안으로 주변의 존재가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하여, 얘들아 요거 내신에서 함정을 낼 수 있거든. 누가 관찰하는 거야? 화자가 근데 표면에 드러나 있니? 안 드러나 있지. 누가 관찰하는 거냐면 화자가 관찰하는 거야. 저수지가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체 바꿔서 선지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 화자가 지금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함정선지 만들 때 흔히 쓰는 구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관찰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저수지라고 하는 주요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이었는데요. 명사로 시상 마무리하는 거는 가만. 그쵸? 구체적 청자 설정하는 것도 가만. 단어는 지금 두시 모두 안 쓰이고 있고요. 하강 이미지도 딱히 지금 가나 둘 다 안 드러났었고요. 통사구조 반복되는 거는 뭐 요런 데서 나에서 반복되고 있었고, 가 같은 경우에도 뭐 옵니다 싣고 반복되면 통사구조 반복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지고 뭐 요런 부분들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까지 고르는데 큰 무리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해설하고 문제 해설 좀 해드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